네, 은진 팀장입니다. 2019년 11월 4일입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간 증시 전망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좋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 미증시가 3대 지수 중에 2개가 신고가를 갔죠. 이따가 차트로 좀 보여드릴 거고, 그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 상승 출발입니다.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코스피 시장이 기술적인 고점 2100포인트를 뚫었어요. 그래서 거래만 좀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간 증시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중국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죠. 그래서 지표도 괜찮았고 또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1단계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이제 반영이 됐습니다. 지표로 보시면 다우 지수 같은 경우 신고가를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신고가 돌파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 뚫었죠. 네, 역사적 신고가 뚫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뚫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있었던 고가를 가볍게 또 뚫어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럽죠. 일단은 나온 지표가 좋았어요. 10월 미국의 비농업 취업자 수 증가폭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51.7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이후에 좀 매파적인 언급,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올릴 가능성 있다, 뭐 이런 언급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그런 언급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안도감이 조금 반영되면서 지수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의 주목 포인트가 무역 협상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펙에서 이제 무역 협상을 원래 하기로 했는데 에이펙이 지금 무산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무역 협상을 어디서 할 것이냐를 두고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아이오와주에서 하겠다, 뭐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국이 딱 받아들일지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고, 어쨌든 협상에 대한 그 지역을 두고도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지금 시장은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1단계 무역협상 선반영이에요. 1단계 무역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일단은 선반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감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1단계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다,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게 이제 트럼프 탄핵이에요. 이거는 무조건적인 악재는 아니고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석을 한번 해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조사 절차가 공식화되는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근데 물론 최근에 이제 트럼프 탄핵 의견이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트럼프는 내년에 이제 재선을 하고 싶은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탄핵 얘기가 나오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러면 초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국과 잘 협상을 하거나 뭐 북한과 잘 협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탄핵 국면을 타개하려고 중국이나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이루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트럼프가 서두르는 게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 진전을 불러온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증시에도 불확실성 해소 요인이 되니까요. 이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탄핵 리스크가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실제로 탄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불확실성에 의한 우려감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탄핵 이슈는 약간 양날의 칼인 개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방향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국내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200일 장기 이평선도 돌려내고 전고점 이 저항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사실은 여기도 저항대가 걸치고 여기도 걸치고, 이게 보시면은 이제 여기도 걸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부딪혔죠. 굉장히 강한 저항이었는데 오늘 가볍게 뚫어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항을 돌파해내는 양봉이 나올 때는 거래가 동반이 되는 게 중요해요.
거래가 안 붙으면은 이 상승의 연속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거래 보시면은 45%, 10시 반에 45%니까 적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오늘 이전 고점 거래량을 뚫어내야 됩니다. 여기서 동반했던 거래량 이 구간 이상까지는 나와줘야 돼요. 거래량이. 그래야지 상승의 탄력이 더 세질 거예요.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안착하면 이번 주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한 가지 주목할 게 이제 ECB 라가르드 총재가 이달부터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유럽 ECB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10월 그 금통위 의사록 공개가 예정돼 있어요. 금통위 의사록 공개. 이게 뭐냐면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왜 했는지 그에 대한 배경이 나올 건데 이번에 그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이 2명이었어요. 그래서 왜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금리 동결을 주장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끝으로 이제 그 연준 위원들의 연설 예정돼 있습니다. 연준위원 연설은 사실 항상 중요해요. FOMC의 금리 방향성을 정하는 이벤트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FOMC에서 금리를 내리고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설 내용이 아주 매파적이거나 아주 비둘기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정도.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지수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아 보이긴 하죠. 전고점까지 돌파를 했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2100포인트 돌파한 안착에 성공하고 거래량만 좀 더 그 직전 고점 이때죠 이때. 네, 이때와 이때 정도. 그래서 거래량 요 구간까지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상승의 연속성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시각으로 시장 매매에 참여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너무 고가 종목보다는 저점 구간에서 항상 올라오는 종목을 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투자분들, 구독자분들 도움 드리기 위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